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공무원 시험 준비 열심히들 하고 계시겠죠? 자, 지금 나갈 파트는 여러분들 전기 기기를 저랑 같이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차피 지금 대부분 분들은 이 정기직 공무원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뭐 전기 기사 자격증이라든지 산업 기사 자격증 공부를 다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기 기기 편은 제가 이렇게 쭉 여러분들 관연도 이렇게 계속 보고 계시겠지만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없어요. 아시죠? 그리고 얘네들에 대한 우리가 평균 합격 점수는 보통 85점, 80점 요 정도라고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들 간단히 봐보면 20문제 중에서 그쵸? 여러분들 한 뭐 말 그대로 18개에서 그쵸? 16개에서 18개 사이를 맞힌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 뜻은 무슨 얘기일까요? 전기 기사에 나오는 기기가 어려울까요? 아니면 공무원 게 어려울까요? 자, 간단히 얘기하면 공무원 시험에서는 계산기를 써야 안 써요? 안 쓰죠. 그러니까 못 쓰지. 그러니까 결론은 아주 이렇게 까다롭게 복잡한 문제들이 안 나온다는 뜻이에요. 손으로 다 풀 수 있게끔 나오니까 문제에 대해서 너무 겁을 먹지 말고 아주 제가 정리해 주는 대로 꼭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요것만 공부하시면 여러분들 아마 좋은 점수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볼게요. 우리 1장 그쵸? 뭐 직육입니다. 자, 직육이도 마찬가지죠. 시험 문제에서는 어느 파트를 크게 나눠 보는 거야. 일단 가장 큰 분류로 나누면 얘도 당연히 뭐와 뭐로 나눠져요? 발전기와 뭐 전동기로 나눠지고 있죠. 분류로 나누면. 그쵸? 그러면 발전기 파트에서도 이제 발전기 파트로 우리가 나눠본다면 얘는 당연히 뭐부터 시작할까요? 그러면 발전기의 원리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원리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리고 발전기의 구조는 어떤 식으로 생겼을까요? 그리고 발전기의 특성은 어떤 것이 있으며 발전기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때 우리는 전동기로 들어가게 되면 이때 얘네들이 거의 대부분 그대로 들어가. 전동기는 회전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회전 원리, 얘는 발전 원리.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구조는 같아. 즉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되는 건 발전기라고 하는 것은 요것도 시험 문제 나올 확률이 높은 거예요. 운동 에너지가 들어가서 그쵸? 뭐가 발생되는 거예요? 전기 에너지가 나오는 것이 됩니까? 발전기죠. 그러면 우리는 발전기의 원리, 구조, 특히 구조에서는 운동 에너지를 받아서 발전되면은 발전기고 요걸 거꾸로 됐어요? 거꾸로 뭐 전기 에너지를 넣어서 뭐를 뽑아낸다고요? 운동 에너지로 변환시키면 이건 전동기야. 그러니까 구조는 같다 다르다? 같은 거예요. 됩니까? 그리고 이때 얘는 특성이라는 것 자체는 용도의 개념이 되겠죠. 얘는 어디에 쓰일까? 그런데 시험 문제 이 부분은 그렇게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종류가 있는데 이때 이 종류와 이 종류는 같아요. 즉 구조와 종류는 전동기나 발전기나 똑같이 활용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만 이 종류에서도 각각의 특성들이 있지. 발전기 특성, 전동기 특성. 이해가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하실 때 이런 개념이 돼야 돼요. 어떤 거를 공부한다? 그러면 공부해서 내가 뭐를 주의해야 되지? 아, 첫 번째는 어떻게 얘네들이 생길까? 그러면 이걸 갖다 우리가 어떻게 특성들이 있을까? 그러면 얘네들의 종류는 어떤 게 있을까? 그러면 종류마다 어떤 특성이 있을까? 이런 게 나가야 되는 거죠. 그쵸? 자, 그러면 우리 일단 시간이 없으니까 첫 번째로 발전기를 우리 한번 공부해 봅시다. 자,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발전기는 시험 문제에 간단하게 나오는 게
발전 원리는 뭐예요?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그게 바로 뭐예요? 전자 유도 현상이죠. 즉 무슨 말이냐면 여기 이렇게 N극이 있고, 그쵸? 여기 이렇게 뭐가 있다고요? S극이 있으면 NS 사이에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수많은 자석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다고. 그쵸? 그런데 여기다가 우리가 어떤 봉상 도체를 하나 두면 이 도체가 올라가면서 뭐 운동 에너지를 주면 이 자석을 끊으면서 양단에는 전위차가 생기는 현상, 그게 전자유도 현상이고, 이걸 활용을 해서 우리가 만든 게 바로 뭐예요? 발전기 원리가 됩니다. 자, 우리가 만약에 이게 처음으로 여러분들 전기과학생이 아니고 전기 쪽을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뭐 요걸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근데 요걸 좀 더 자세히 보는 거는 우리 뭐 전기기사 자격증이라든지 요런 파트에 봐보면 우리 기기 요런 거 원리를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놨어요. 하지만 지금 공무원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알다시피 요런 원리라든 이런 거는 좀 알고 있는 상태에서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쵸? 자격증 다 따셨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한번 볼게요. 이렇게 발전기는 전자유도 현상에서 생기는 거다 라고 원리가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구조인데, 자, 여기서 이제 구조가 확 달라지는 거예요. 먼저 우리는 모든 발전기를 직선 운동으로 시킬 수는 없죠. 왕복 운동으로는 발전을. 왜? 생각해봐요. 왕복 운동을 한다는 건 자속을 끊어서 발전이 되다가 속도를 줄여서 턴을 해야 되는 시간이 존재하잖아. 이렇게 턴을 하는 순간은 자속을 못 끊으니까 전기가 끊기는 순간이 존재하죠. 전기가 이렇게 끊기는 순간이 있다는 건 발전을 할 때 제대로 발전이 안 된다는 뜻이잖아. 그래서 우리는, 그리고 또 하나, 기계적으로도 왕복 운동이 손실이 가장 크고 됐어요? 힘든 거야.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운동할 때 삑삑 운동, 왕복 달리기가 가장 힘들잖아요. 아세요? 이게 손실이 가장 크고 효율도 나쁜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계속 일정하게 전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는 요 발전을 일으키는 이 부분을 뭘로 만든다는 얘기예요? 여기를 회전자로 만드는 거지. 회전을 시키면서 자석을 끊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드럼을 만들어서 여기다 이렇게 홈을 파서 여기다가 우리가 코일을 감아 넣어주는 거야. 이렇게 계속 코일을. 그쵸?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에 NS극을 여기다 이렇게 두면, 그쵸? 이렇게 됩니까? 이렇게 해서 자속을 만들어주고 얘가 회전을 하면 자속을 끊으면서 발전이 이루어지겠죠. 그러면 그 발전된 전기를 바깥으로 빼내면 발전기가 되는 거죠. 자, 근데 문제점이 있죠. 요렇게 빼냈을 때 우리가 한번 기전력의 파형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 A라는 권선이 올라갈 때, 예를 들어 올라갈 때 전기가 발전돼서 나간다고 친다면, 얘는 N의 영향을 받을 때는 플러스가 된다고 친다면, 요게 최고로 많이 끊을 때, 그러면 여기로 가면 줄겠죠?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줄 거 아니야. 근데 여기서죠, A가 여기로 왔을 때 얘가 내려갈 거 아니야. 그러면 이때는 뭐의 영향을 받아? S의 영향을 받을 거 아니야. 그러면 얘가 내려와서는 S의 영향을 받으니까 플러스의 개념이 돼요? 마이너스의 개념이 돼? 마이너스 개념이 되지. 즉 우리가 이런 식으로 구조를 만들어 버리면 얘는 무슨 기가 되는 거예요? 교류기가 되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지금 뭐를 배우자고 하는 거죠? 뭐를? 직류기를 배우자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이 교류를 갖다가 직류로 만드는 부분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쵸?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번 얘기해 봅시다. 또 하나, 우리가 이거를 그냥 부하를 써버리면 문제점이 뭐가 될까? 얘가 회전을 하면서 이 선은 꼬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쓸 수 있어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얘는 이 회전자 드럼에 요렇게 만약에 봐요. 요렇게 슬립링을 두는 거야. 그래서 요 권선 하나는 얘랑 연결시키고 요 권선 하나는 얘랑 연결시키면 요때 여기다가 브러쉬를 두는 거죠. 이렇게. 즉 이 슬립링이 있다면 브러쉬가 이렇게 돼. 그러면 얘는 이렇게 돌아도 이 브러쉬를 통해서 전기가 나가겠어요? 안 나가겠어요? 나가겠지. 고로 얘는 여기서 이렇게 전기가 나가고 전기가 들어가겠지. 다만 문제점은 뭘까요? 지금 이렇게 되면 이 권선이 한 개의 완 슬립링이야. 한 개의 슬립링, 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얘는 항상 뭐가 나오는 거야? 교류가 나오겠죠. 교류. 왜? 얘가 반 바퀴 돌면 플러스, 반 바퀴 돌면 마이너스, 반 바퀴 돌면 다시 플러스, 반 바퀴 돌면 마이너스. 이렇게 계속 바뀌니까 뭐가 되는 거야? 교류기가 되겠지.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직류기. 그러니까 우리는 요 부분을, 전기를 뽑아내는 요 부분을 뭐야? 바꿔줘야 돼. 그게 바로 뭐냐면 반쪽 슬립링이에요. 요렇게. 그러면 하나는 위에서 나오는, 얘는 얘랑 연결시키고 하나는 얘랑 연결시키는 거야. 그리고 브러쉬를 여기다가 이렇게 둔다면, 전기를 뽑아내는 브러쉬를 여기다 이렇게 둔다면 보이시죠? 그러면 얘가 반 바퀴 플러스 줄 때는 얘가 전기가 나가. A가 반 바퀴 돌 동안은 플러스를 줘. 근데 반 바퀴를 지나면 A-는 마이너스가 되잖아. 그러면 마이너스가 되는 순간은 얘랑 닿는 거라고. 이해 가시죠? 그러면 아까 B는 처음에 마이너스였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받고 있다가 얘가 반 바퀴를 돌면 플러스가 되잖아. 그러면 플러스가 될 땐 얘를 주잖아. 그러니까 언제나 이쪽은 계속 전기가 나가고 언제나 이쪽은 계속 들어가는 부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구조가 꼭 들어가야 되는 게 직류 발전기지.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조금 더 디테일하게 그려본다면, 자, 시험 문제 이제 나오는 걸로.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OT 때도 얘기 드렸지만, 주의사항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관연도 문제를 한번 파악해 보면 동일 문제가 똑같이 나오는 경우는 공무원 시험에 없어요. 그러니까 관연도 기출도 물론 중요하지. 그러나 이론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왜? 저번에 이게 나왔어. 아, 이거 나왔으니까 이거 열심히 공부해? 아, 그건 미루라는 거야. 그건 당연히 그냥 알아야 되지만 똑같이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뭔가를 바꾸든가 아니면 새로운 파트가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예전에 이런 파트가 나왔어? 그러면 그거는 알아야 되지만 그게 똑같이 나오는 건 아니란 얘기야. 우리가 전기기사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뭐 말 그대로 우리가 랜덤으로 기출문제 넣어놓으면 걔네가 이제 쭉 돌아서 탁탁탁탁 나오니까 말 그대로 들어가 있는, 문제은행처럼 들어가 있는 데서 뽑아내는 거지만 공무원 시험은 시험 문제를 내기 때문에 동일 문제를 똑같이 내진 않아요. 그러니까 저번에 만약에 구조편에서 이런 파트가 나왔어. 그러면 그 부분만은 열심히 공부한다는 건 가장 미련한 짓이라고. 왜? 그 외적을 더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자, 얘기 드렸죠? OT 때도. 그래서 여기에서는 NS극을 만들어줘야 되는, 그래서 자속을 만들어줘야 되는 부분이 존재를 하고, 돼요? 그리고 이 안에는 자속을 끊어야 되는 회전자가 존재해야 되는 거고, 됐죠? 그리고 이 틀을 고정시켜야 되는 틀이 있어야지.
그러면 이때 NS극을 만들어주고 이때 NS극을 영구자석도 쓰지만 영구자석이란 게 영구예요? 아니잖아. 시간이 지나면 자력이 떨어진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일정한 자석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여기다가 코일을 감아서 됐어요? 전류를 흘려서 자석을 일정하게 만들어주는 전자석을 만들어주지.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다 이렇게 홈을 파서 됐습니까? 이렇게 홈을 파서 코일을 여기다가 이렇게 감아주는 거예요. 됩니까? 그러면 이때 감아서 나오는 부분마다 잘 봐요. N의 최고점의 영향을 받을 때마다 우리는 전기를 뽑아내주는 거야. 이렇게. 요게 연결돼 있다고 이렇게. 그게 얘야. 그러면 요 부분이 요 부분이고 그러면 여기서 최고일 때마다 전기를 뽑아내주는 부분이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구조가 이렇게 생긴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 구조는 왜 봐야 되느냐? 기사에서는 사실 잘 안 나오는 문제지만 이 공무원 시험의 관윤도 문제 봐보면 이런 모양이 나오면서 이게 무슨 종류의 발전기냐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을 꼭 보시긴 보셔야 돼. 됐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봅시다. 얘가 구조에서 꼭 중요하게 봐야 될 게 꼭 필요한 게 뭐냐를 보는 거야. 우리가 발전을 일으켜야 된대. 그 발전을 일으키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뭐예요? 자속이지. 자속을 끊어야 기전력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자속을 만드는 부분을 우리는 여기라고 했죠? 요 부분. 그쵸? 그래서 요 부분이 1번이야. 그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계자라고 하지. 그러니까 이 계자의 역할이 뭐예요? 역할. 뭐? 주 자속을 만드는 부분. 이게 계자야. 그러면 이때 요게 흘러가야 되는 전류가 있죠. 이 전자석일 경우. 그러면 이렇게 계자의 자속을 만들기 위해서 흐르는 전류를 우리는 뭐라 그래? 계자 전류라고 하죠. 그래서 얘는 기호로 IF라는 기호를 써줘요. 이해하셨죠? 이게 마그네틱 전자석, 마그네틱 필드라고 그래서 우리는 IF라는 기호를 써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자속이 있어도 도체가 얘를 끊어야 되잖아. 근데 우리는 이걸 왕복 운동을 시키는 게 아니라 회전 운동을 시킨다고 그랬으니까 우리는 뭐요? 이렇게 자속을 끊어줘야 되는 뭐가 필요한 거야? 회전자 부분이 필요하죠. 그 회전자에서 우리가 뭐를 만드는 거야? 전기를 일으키는 부분이지. 그래서 우리는 이 회전자 부분을 우리는 뭐라 얘기해? 전기자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얘는 왜 있는 거야? 주자속을, 그쵸? 주자속을 끊어서 뭐를 만든다? 기전력을 만드는 데가 바로 뭐야? 전기자죠. 그러면 이때 자속을 끊어서 발전돼서 여기에 전류가 이렇게 흘러나가잖아. 그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전기자 전류라고 하고 우리는 회전자 아마추어라고 해서 우리는 여기를 IA라는 기호를 써주는 거예요. 됐죠? 자, 세 번째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우리가 발전을 하기 위해선 자속과 끊는 도체만 있으면 돼. 그런데 우리는 직육이다 보니까 만들어지는 건 교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직육이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파트는 얘 안에서는 뭐가 만들어진다고? 교류. 근데 우리는 직육이니까 여기서 직류를 뽑아내야 되니까 교류를 직류로 바꿔주는 뭐가 필요한 거야? 정류자가 필요하죠.
그게 바로 요 파트가 정류자 파트죠. 그러니까 얘는 왜 있는 거라고요? 얘는 왜 있는 거라고? 교류로 발전되는데 우리가 쓰는 게 뭐라고요? 직류를 써야 되기 때문에 교류를 직류로 변환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게 바로 뭐라고요? 정류자입니다. 자, 그래서 시험 문제, 예상되는 시험 문제가 뭐냐면, 그러니까 항상 이론을 들을 때 잘 들으세요.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칠판 하나를 갖고 정리는 해드리겠지만 이론을 들을 때 과거 형태에서 나왔던 문제에 연연해하지 마시고 제가 이렇게 나올 확률이 있습니다라는 거를 꼭 주의 깊게 보세요. 그게 바로 뭐냐면 직류발전기의 구성 3요소라고 나오는 경우가 있어. 그러면 뭐가 중요하냐? 그러면 당연히 계자, 전기자, 정류자가 구성 3요소야. 됐죠? 꼭 주의 깊게 보세요. 다음 네 번째. 자, 정류를 시켰어. 근데 얘가 바깥으로 나가려면 꼭 뭐랑 접촉이 돼야 될 거 아니야. 얘는 회전을 하니까 선이 안 꼬이려면. 그래서 우리가 이때 필요한 게 바로 뭐예요? 브러쉬란 부분이 필요하죠. 그러면 이 브러쉬는 왜 있는 거야? 라고 한다면 얘의 기능은 당연히 그냥 전기적으로 접촉만 시켜주는 거야. 어느 전기적인 거? 내부 회로와 이 안에 있는 내부 회로와 어디? 바깥에 있는 외부 회로를 연결시키기 위한 게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브러쉬가 되는 거예요. 됐죠? 이렇게 브러쉬는 왜 있다? 내부 회로와 외부 회로를 연결시킨다. 이런 거 다 단독으로 나올 수 있어요. 이거 단독으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브러쉬의 기능은 내부 회로와 외부 회로를 연결시키는 거예요. 정류자의 기능은 뭐? 교류를 직류로 변성하기 위해서. 됩니까? 그리고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시험 문제가 브러쉬 홀더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브러쉬 홀더라는 건 브러쉬를 넣는 케이스야, 케이스. 왜 있겠어요? 브러쉬 홀더라는 건 브러쉬의 위치를 고정시키고 그리고 이 브러쉬는 달잖아. 달어 이렇게 마찰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때 다르면 뜨면 안 되잖아. 떨어지면. 그러니까 그 안에 스프링으로 적당한 압력을 유지시켜주기 위해서 필요한 게 브러쉬 홀더예요. 그러면 이때 그 압력이 0.15에서 0.25의 압력을 줘야 된다라는 거 살짝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브러쉬 진택이라는 게 있어요. 이 브러쉬 진택이라고 하는 거는 브러쉬의 위치를 조정시켜야 되는 때가 있어. 즉 브러쉬의 위치를 뭐라고? 조정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게 브러쉬 진택이에요. 우리가 이걸 누른다. 그래서 우리가 얘를 로커라고도 나오는데 요거 그냥 살짝 한번 봐두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충분히 나올 만한 거야. 이게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발전기의 구조입니다. 됐죠? 자,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로 얘기할 수 있는 게 바로 뭐냐라고 얘기한다면 이 안에 전기자 안에 코일을 감아서 넣어줘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코일을. 근데 이거를 어떻게 감아서 넣어줘야 돼? 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저 전기자의 코일을 감아서 넣어주는 방법.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게 전기자 권선법이야. 자, 그러면 전기자 권선법에는 우리가 환상권과 고상권이 있는데 환상권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링, 환형 형광등이라고 있죠. 즉 드럼이 이렇게 생긴 거야. 그러니까 코일을 이렇게 감죠. 그림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이건 만들기가 어려워. 발전기 초기 모델이야. 그러니까 안 쓰지. 그러니까 전기자를 감아 넣어주는 거는 고상권이라고 해서 우리 왜 상고 북 있죠? 북 봐 보면 가지고 이렇게 겉에다가만 이렇게
깔잖아. 이런 식으로 드럼에다가 홈을 겉에다가만 파서 이 겉에다가만 코일을 이렇게 감아 넣어주는 거야. 이런 식으로. 됐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코일을 가면서 껴주면 되니까 제작이 용이하고 자속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지. 그러니까 우리는 환상권을 안 쓰고 고상권을 쓰고, 이 고상권에는 개로권과 패로권이 있는데, 개로권은 쓰지 않고 패로권을 씁니다. 개로권은 묶음이 많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접점이 많을수록 손실이 큰 거야. 그래서 개로권을 안 쓰고 우리는 패로권을 쓰고, 패로권에도 2층 단층권과 2층 또는 다층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단층권은 안 쓰고 우리는 2층권을 쓰죠. 그 2층권에는 중복해서 갚는 중권과 파도처럼 갖는 파권이 존재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쓰는 권선법은 고상권의 패로권의 중권 또는 파권을 쓰는 거예요. 됐죠? 이것도 과년도에 나왔던 문제죠. 요거 다음 정기적 원선법이 옳게 짝지어진 것은, 그러면 뭐라고요? 고상권, 패로권, 중권 또는 파권. 됐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거, 제가 보기에는 과거 형태 과년도에서는 이 부분이 지금 한 문제 정도 잘 안 다뤘어. 근데 이 부분이 나올 확률은 무궁무진하게 많아요. 얘는 반복적으로 낼 확률이 높아. 즉 뭐냐면 중권과 파권의 비교예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는 지금 이 공무원 시험 준비에서는 딱 20문제에서 핵심적인 것만 보니까 정확한 어떤 구조로 생겼고 어떤 원리고 이런 거는 우리가 전기 기사 자격증 과정에서 우리가 많이 다루고 있고, 우리는 지금 요거를 어느 정도 공부하셨고 전기과하고 이걸 시험 볼 정도라면 전기를 어느 정도 하고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용으로 제가 요걸 설명을 드리면 정리만 하시고 요것만 외우시면 돼요. 중권과 파권을 비교하는데 우리는 중권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병렬권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파권을 우리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직렬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얘한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병렬회로수야. 그러면 중권은 병렬회로수가 극수랑 같은 거예요. 근데 파권은 위로 하나 아래로 하나 파도 치듯이 갚는 거기 때문에 이 파권의 병렬회로수는 2개입니다. 다음 우리가 뭐가 있어요? 브러시 수지. 브러시 수는 중권일 때 브러시 수도 극수랑 같아. 그러니까 얘는 다 똑같다고. 근데 파권일 때 브러시 수도 2인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극수만큼 둘 수도 있다야. 둔다가 아니라 원래는 2개인데 너무 많으면 극수만큼 둘 수도 있다예요. 이해하시죠? 하지만 기본은 2개입니다. 다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용도지, 용도. 그러면 중권은 병렬이니까 여러 개로 쪼개서 넣는 거야. 그러니까 이때 용도는 중권일 때는 뭐요? 저전압에 대전류, 병렬이니까 전류들이 합의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때 저전압의 대전류고, 파권일 때는 높게 쭉 연결시킨 거니까 고전압의 소전류에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음 중 중권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파권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이런 거에서 이 부분이 잘 나오죠. 그 다음에 균, 압, 환. 압력을 균일하게 만들어주기 위한 링. 그러면 중권은 여러 개. 만약 극이 12극기야. 그러면 병렬회로수가 12개라고. 그러면 12개의 전압이 만들어지는 거야. 12개의 전압이. 그러니까 당연히 얘는 전압이 여러 개가 나오고,
팥권은 아무리 시비 긋기라도 2개 회로기 때문에 2개 회로만 묶어주면 돼. 그러니까 얘는 굳이 균합하는 필요 없어도 되고, 얘는 너무 많은 것들이 나오니까 이거를 압력이 약간씩 불균이라니까 똑같이 만들어주긴 링이 필요한 거죠. 자, 여기까지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중권과 팥권의 비교예요. 그러나 요 파트에서 한 단계 더 넘어가서 우리는 공부를 해놔야 되잖아. 합격하려면. 이게 우리가 전기기사 자격증처럼, 그쵸? 절대평가 60점만 넘으면 합격이야. 이러면 얼마나 좋아. 근데 공무원은 몇 명이야 라고 정해져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그쵸? 1점이라도 더 맞으려면 내가 요것보다도 하나 정도는 더 공부해야 돼. 그게 바로 뭐냐면 이 중권을 더 중복해서 갚는 거야. 팥권을 더 중복해서 갚는 거라고. 다층으로. 그거 우리가 M중권이라고 얘기를 해요. M배. 그러니까 2층권의 2배, 2층권의 3배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때 있어서 M중권이라고 나오면 이때 병렬의 수는 원래 극수랑 같잖아. 근데 그게 M배만큼 많이 나온다는 뜻이지. 그러면 팥권일 때 병렬의 수는 원래 2개잖아. 근데 그게 몇 배만큼 더 나온다고? N배만큼 더 나온다 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중권과 팥권의 비교예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얘기해 봅시다. 지금까지 얘기한 요 부분에서 일단 여기는 가장 개요적인 부분을 1장에서 얘기한 거예요. 핵심은 아직 안 들어갔어. 그래도 요게 시험 문제 나오면 아주 그냥 여러 개로 나올 수 있어. 자, 꼭 정리하세요. 발전기의 발전 원리는 무슨 현상? 전자 유도 현상. 그러면 이때 얘의 발전되는 방향을 나타내는 사람이 누구야 라고 하면 플레밍의, 그쵸? 발전기는 바른 손 이렇게 생각하라고. 플레밍의 발전기는 바른 손, 오른손. 그래서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 이렇게 되겠죠. 됐어요? 그러면 이때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오른손 손가락 하나를 이렇게 쭉 직각좌표계로 그려서 돼요? V, B, E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 요 도체가 올라가면 V 회전 방향, B는 자속, N에서 S로. 그러니까 이때 올라갈 때 기전력 어떻게 된다? 들어간다. 그런데 B는 똑같은데 이쪽에선 내려가잖아.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된다? 나온다. 됩니까? 이런 식으로 방향을 알아내고 발전이 되는 것을 나타내는 게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이에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플레밍의 오른손도 발전기고요. 얘 현상이 어떻게 생기는 거냐? 그러면 전자유도 현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이거 말고 기전력을 나타내는 거 이러면 이땐 또 뭐야? 패러데이 법칙이지. 그러니까 발전기에 대해서 시험 문제 나왔을 때 가나다라에서 주의 깊게 봐야 될게요. 첫 번째는 현상, 어떤 원리가 기준이냐? 그러면 전자유도 현상이고 그거에 대해서 나타낸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플레밍이고 그러면 얘 크기를 표현한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패러데이가 되는 거예요. 됐어요? 자, 그러면 요렇게 해서 우리가 요 부분에 대해서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는 내용은 요렇게 볼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구조에서는 주자속을 만드는 거, 계자. 주자속을 끊어서 발전이 일어나는 건 전기자. 교류를 직류로 바꾸는 거는 정류자. 내부 회로와 외부 회로를 연결시키는 건 정류자.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이렇게 내용을 물어보는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이때 직류 발전기의 구성 사묘소는 이렇게 얘기하면 계자, 전기자, 정류자. 됩니까?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브러쉬 홀더 진태기는 요거는 기사 문제에서 나왔던 문제인데 전기 기사 문제에서
당연히 공무원에서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얘는 추가적으로 제가 해놓은 거죠. 그 다음에 정기자권선법 관연도 형태죠. 무슨 권? 고상권, 패로권, 중권, pak권. 그러면 요거는 뭐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니까 보시면 되겠고, 가장 중요한 건 중권과 pak권의 비교예요. 여러분들 앞으로 계산 문제 풀 때 중권, pak권 이런 식으로 안 나와. 뭐라고 나온다고? 병렬권이다, 직렬권이다. 그러면 병렬권일 땐 중권, 직렬권일 땐 pak권. 그러면 요 내용들을 외우셔야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알아두셔야 될 내용. 됐죠? 그러면 시험 문제에서 요렇게 개념이 한 문제 개념이고 요렇게 개념이 한 문제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시험 문제에서 발달돼서 나올 수 있는 건 두 문제의 개념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시험 문제에서 직육의 파트는 세 문제에서 네 문제예요. 매회. 그런데 아직도 배울 건 많죠. 자, 요게 일단 가장 기본 사항이니까 기본부터 나가야 되겠죠. 자,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